그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소식들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매주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이죠. YTN 라디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현웅입니다. 네, 저 순간 이 앵커 멘트에 우리 작가님이 뉴페이스라고 쓰셔가지고 읽을 뻔했는데 이제는 뭐 뉴페이스 아니죠,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저희가 3월부터 같이 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입사한 지도 이제 그쵸? 곧 1년? 1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1월 21일에 첫 출근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8개월이 지났죠. 네. 하지만 여전히 막내입니다. 그쵸? 여전히 막내고요. 여전히 못합니다. 반성합니다. 아니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인 이현웅 아나운서에게 또 오늘 궁금한 점을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른바 꼰대란. 사실 이 꼰대라는 단어가 방송용 단어는 아닙니다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적당한 단어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냥 이 표현을 쓸게요. 내가 생각하는 꼰대. 꼰대의 정의. 그 말 혹시 아세요? 뭐요? 라떼 is horse. 라떼 이즈 홀스요? 네, 직역 한번 해보세요. 라떼? 우유? 라떼 is horse. 우유는 말이다. 이게 라떼는 말이다. 그러니까 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거거든요. 우리 굉장히 많이 듣는, 특히나 또 남자분들이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군대 가면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야, 라떼는 말이야. 뭐 어땠고 저땠고 뭐 폭력도 있었고 뭐 잔혹도 많았고 막내들이 못도 했고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그거 좀 벗어나서 학교로 좀 가려 그러면 또 복학생 선배들하고 네.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로 또 찾아와가지고 네. 아유 야 좋아졌다 라떼는 말이야 또 이러면서 자기 얘기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현웅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꼰대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쵸. 나의 어떤 예전 경험을 자랑하는, 제가 왜 이 방송용 언어가 아닌 꼰대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썼냐면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이 사실 이게 월드톡톡에서 나올 내용인가 싶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최근에 이제 BBC가 운영하는 그 SNS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 단어를 올린 겁니다. 영어로 올렸는데요. 네. KKONDAE. 즉 우리말로 하면 이제 꼰대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를 소개했어요. 그 밑에다가는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지만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네. older person who believes they are always right and you are always wrong.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써 주신 대로 직역을 하자면 자신은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렸다고 믿는 나이 든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맞게 소개를 한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했던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상에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있는 정의를 내려봤던 거고, 네. 약간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또 BBC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가 혹시 이런 사람을 주변에 알고 있냐?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한테 이제 열린 질문을 던진 거죠. 네. 그랬더니 또 해외 네티즌들이 우리 시어머니를 위한 단어다. 휴대전화에 있는 우리 아빠의 이름을 바꿔서 저장해야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뭐 어쨌든 꼰대라는 단어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무섭고 고지식한 아버지나 그렇죠. 아니면 담임 선생님. 네. 요 정도만을 일컫는 말로 가끔씩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뭐 대중화돼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됐어요. 네. 이렇게 뭐 BBC에서 소개할 정도까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꼰대라는 단어 외에도요. 이전에 해외 언론들이 우리나라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뉴스에도 뭐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먼저 재벌. 저 이거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그쵸. 기억이 나네요. 이 단어는 이제 영어로 쓸 때도요. CHAEBOL. 그러니까 재벌. 이렇게 영어 사전까지 등재가 됐고요. 네. 또 갑질이라는 단어도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써도 사실 이게 그냥 통용되는 단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도 해외 언론이 이렇게 주목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좀 독특하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죠. 이런 거는 약간 유행어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네. 이 단어도 이 같은 BBC 페이지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네요. 소확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인데 다른 뭐 꼰대라든지 재벌, 갑질 이런 단어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서 이런 것들이 해외 언론에 언급됐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뭐 그 단어를 보고 해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야 이렇게 느끼지는 뭐 않겠죠. 그러니까 뭐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그래도 어쨌든 좀 좋은 단어들 우리말 예쁜 것들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먼저 해외 언론이 주목한 우리나라의 단어들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좀 의사소통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말이 아닌 제스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혹 해외여행 갈 때 주의사항에 보면요. 손동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의미지만 해외에서는 다른 의미니까 그런 거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저희 이 세만시에 다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 기관의 어떤 분께서 나오셔서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나라는 우리는 아이가 예쁘면 머리를 쓰다듬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아이의 머리가 굉장히 신성시 여겨져서 머리는 절대 쓰다듬으면 안 된다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최고라고 여길 때 하는 제스처, 엄지손가락 지켜드는 뭐 이런 거는 어떤 나라에서는 뭐 정말 부정적인 표현이라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몇 개를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불교 국가에서는 머리를 신체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잘했더라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는 좀 금기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많이 하는 V자 있죠. 네. 이거를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 두 나라가 전쟁할 때요. 프랑스군이 포로로 잡은 영국군, 특히 궁수들을 활을 쏘지 못하도록 검지와 중지를 잘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영국이 이제 결국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영국군들이 이 프랑스군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면서 흔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서는 이 V자 요거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워낙 문화가 다르고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가면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뭘 할 때도 제스처를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해주실 소식이 어떤 건가요? 오늘은 바로 이 동작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시죠? 네. 우리가 뭐 보통 좋다 아니면 돈 또 승낙을 표시할 때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말고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쭉 펴는 동작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전에도 이게 프랑스에서는 뭐 쓸모없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하고요. 또 미주에서는 약간 성적인 표현으로 쓰여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요. 거기에 더해서 이게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동작이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 되죠?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자, 이게 알파벳 두 글자를 의미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니까 O는 하나 들어가는 것 같고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을 펴는 게 어떤 알파벳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냥 쉽게 보이는 게 O였을 텐데 네. O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먼저 이 펴진 세 손가락 이게 W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네. W자가 되는데요. 이게 백인, 즉 화이트의 약자 앞에 W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펴진 손가락을 좀 땅 쪽으로 향해서 손을 뒤집으면요. 이 엄지와 검지로 만든 동그라미와 중지가 이어져서요. P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 P는 파워, 즉 힘을 의미하죠. 그러면 화이트 파워. 그렇죠. 백인이 우월하다.
백인의 힘, 뜻이죠. 뭐 이런 뜻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뉴질랜드에서 51명을 학살한 혐의를 받는 한 백일 우월주의자가 체포 직후에 법정에 출두하면서 이 수신호를 그 기자들하고 막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모습이 또 사진에 찍혀서 이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쉽게 사용하던 이 오케이 사인이 아주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쪽으로 갈등이 심한 해외 여행지를 간다거나 할 때는 특히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드톡톡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범죄자를 포함한 강력범들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 이 전자발찌를 보통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숨기려고 하죠. 네. 더운 여름에 왜 반바지도 못 입고 맨날 긴 바지 가리려고 그렇게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전자발찌를 당당하게 보인 사람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뉴스에서 이미 봤는데 누군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바로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멍완저우입니다. 화웨이 그룹의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죠. 이 멍완저우는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의 친딸이고요. 현재 그룹 내 영순위 후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큰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 멍완저우가 지난 12월에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건데요. 열흘 정도 뒤에 조건부 보석이 허용이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전자발찌를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긴 바지나 이런 걸로 가린 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둘러싼 소송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장기화될 것 같은데요. 이 법정을 오갈 때 그 모습이 이제 사진에 찍혀서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보면은 좀 독특했던 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래도 뭐 우리가 아까 했던 말로 따지면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재벌이다 보니까 모두 명품으로 다 돼 있었는데 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딱 붙어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멍완저우의 전자발찌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경우가 많았어요. 뭐 패션의 완성 전자발찌, 뭐 전자발찌까지 액세서리로 승화시킨 멍완저우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처음에 그거 제목을 보고요. 네. 이 진짜 전자발찌 모양으로 화웨이에서 무언가 액세서리를 만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기사를 냈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전자발찌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목은 조금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아마도 멍완저우가 이렇게 드러내고 전자발찌를 찾던 건 뭐 패션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늘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나는 당당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이걸 찰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전자발찌를 찾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그쵸. 그런 자신감을 드러낸 것 같죠. 네. 화웨이는 뭐 지금 미중 갈등의 중심에 있기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드톡톡 소식들은 다 전해드렸고요. 이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해야 될 텐데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오늘은요, 뭐 가사 같은 거 안 보고요. 순전히 제목만 보고 골랐습니다. 네. 제목하고 이 분위기만 보고 골랐는데요. 알레샤 카라의 오케이 오케이라는 곡.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이현웅 아나운서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My best friend said to me, I know just what we need. A song of yours that we could feel.